인문계열의 경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지원자의 경향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자연계열은 고려대를 보험령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확연히 줄어들 거예요. 올해는 의과대학도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시에서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런 공대 입결은 떨어질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생명과학, 생명공학, 화학과, 화생공 이런 계열들에서는 최상위권의 좀 우수한 자원들은 좀 빠져나갈 그런 여지가 있어 보인다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도경의 입시 리포팅의 이도경입니다. 이제 고려대학교가 2014학년도 수시 모집의 입시 결과를 발표를 해서 이제 고려대 입시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2015학년도 수시 요강, 이제 현 고3들이 이제 입시를 치르게 될 25학년도 요강도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과 전형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설명회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를 비교할 때는 3년치를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보시면 되고 2021학년도부터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지금 전형 방법이 지금과 많이 달라요. 그래서 보실 필요가 없고 22부터 24까지 보시면 됩니다. 먼저 합격자들의 출신 고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한 출신 고교별 지원자를 보게 되면 약 98.4%가 일반고등학교였고요. 그리고 전체 총 합격생의 98%도 일반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일반고에서 내신이 우수한 학생들이 합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2014학년도를 대비한 그 유튜브를 촬영을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고려대학교 교과 전형은 무조건 올해 입시 결과가 0.15에서 0.2% 2등급 정도 상승한다. 그래서 매우 보수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입시 결과가 그대로 나왔어요. 제가 왜 작년에 그런 말을 드렸냐 하면 일단은 선발 인원이 굉장히 크게 줄었어요. 2013학년도에 문과 계열이 438명을 선발했었는데 2024학년도에 335명, 약 100여 명 정도가 줄었고요. 자연계열도 432명에서 344명으로 한 80명, 90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일단은 선발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고 두 번째는 인문계열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시켰어요. 2, 3학년도에 3합 6등급에서 작년에 3합 7등급으로 자연계열은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로 선택 과목을 계산하는 방식이 또 바뀌었어요. 2023학년도에는 어떻게 반영을 했냐면 여러분들 대부분 A등급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A등급은 일단 1등급을 부여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A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성취도의 비율,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기하에 A등급이 40%라고 하면 100분의 40, 즉 0.4가 되는 거죠. 그래서 1.4등급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로 선택과 보면 대부분 다 A등급 성취 비율이 30%, 40%, 많은 곳은 60%까지 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전체 등급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는데 2024학년도부터는 그냥 A 성취도 비율은 모두 1등급 처리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입시 결과가 오를 수밖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역시나 올해 입결도 그러하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시 결과를 지금 표를 보고 계실 텐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과 계열부터 보게 되면 문과 계열에서 입결이 높았던 학과를 보시게 되면 정치 외교학과 1.26 등급, 그리고 교육학과 1.26, 영어 교육도 1.26 등급을 보여줬어요. 2023학년도에 보시면 정치 외교가 1.46, 그리고 교육도 1.44, 그리고 영어 교육도 1.47 등급이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0.2등급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증 입결이 낮았던 학과가 낮은 축에 속했던 학과가 한문학과 1.7, 그리고 어문 계열 중에서 1어 1문이 1.71 등급으로 낮았어요. 이 역시도 2023학년도와 비교하면 1.86에서 1.70으로 한 0.16 상승했고요. 그리고 1어 1문도 1.83에서 1.71 등급으로 한 0.12 등급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호도가 높은 좀 인기 학과를 살펴보시게 되면
경영학과가 1.36, 전년도에 비해서 0.16등급 상승을 했고요. 통계학과가 1.58등급으로 0.21등급 상승, 그리고 미디어가 1.44, 그리고 자율전공이 1.35, 심리학과도 1.45등급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예상했던 대로 한 0.15에서 0.2등급 정도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학년도에는 전년 2014학년도와 비교해서 크게 변화되는 사항이 없어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이제 수학 필수 응시 영역이 폐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과탐을 자연계리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차 지원이 발생할 수 있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2014학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간다고 본다면 아마 올해도 한 1.5등급 이내에서 문과 계열은 합격권이 형성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계열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연계열도 지금 입결이 높았던 학과를 보시게 되면 컴퓨터학과가 1.26등급, 전년도에 비해서 약 0.16등급 상승을 했죠.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도 1.28등급으로 약 0.16등급 상승을 했고요. 가장 낮은 축에 속했던 학과가 건축사회환경 1.64등급, 그리고 가정교육학과가 1.69등급인데 이 역시도 전년도에 비하면 0.2등급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호도가 높은 학과를 좀 보시게 되면 생명계열은 지금 생명과학이 1.37, 생명공학이 1.34, 그리고 식품이 1.46등급, 그리고 화생공도 1.32, 그리고 신소재가 1.45등급, 전자전기가 1.32, 그리고 바이오 의공학부도 1.38등급으로 대부분 다 1.5등급 이내에 들어와 버렸어요. 지금 2025학년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형 방법에 큰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선발 인원도 소폭 소폭 줄어들었지만 사실 입시 결과에 유의미한 어떤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2014학년도를 기준으로 본인의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충족 비율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수능 최저 충족은 사실 그 당해년도의 수능 난이도에 따라 좀 많이 바뀌긴 합니다. 2022학년도를 보시게 되면 인문계열이 약 38%, 그리고 자연계열이 한 44%만 충족을 했어요. 이때는 수능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작년을 보시게 되면 문과가 62.4%, 그리고 자연계열이 54.1% 정도 충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한 절반 정도는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해서 허수가 된다. 그래서 최종 경쟁률의 한 절반 정도 생각하면 실질 경쟁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작년도 보게 되면 전년도에도 전체 679명이 선발 인원이었는데 지원 인원이 6,998명, 그리고 경쟁률이 10.31대 1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를 충족한 비율이 57%, 그리고 실질 경쟁률은 5.84, 약 절반 정도가 되죠. 그래서 최종 경쟁률의 절반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입시 결과는 올해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업 우수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업 우수형의 경우에는 전형 방법이 전년도와 변경이 되었어요.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작년도까지는 1단계에서 서류 100%의 5배수를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실시를 했었죠. 그래서 단계별 평가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면접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서류 100%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동일합니다. 4, 8등급으로 동일한데, 아까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수학 영역의 필수 응시 과목은 폐지가 되었지만 어쨌든 자연계열은 과학탐구를 응시를 해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먼저 고교 유형별로 합격자 비율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 지원자는 일반고가 70.3%, 그리고 외고와 국제고가 11.7%, 그리고 자사고가 16.8%, 그리고 과고 영재고 1%, 그리고 기타가 0.2%였고요. 총 합격은 일반고가 57.8%, 약 60% 정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고 국제고가 19.7%, 그리고 자사고가 21.8%, 그리고 과고 영재고가 0.7%, 기타는 없었어요. 그래서 최종 합격자 기준으로 본다면 일반고가 약 60% 정도, 그리고 외고 국제고가 합쳐서 한 40% 정도 합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합격하는 일반고와 제가 앞서 살펴봤던 그 교과 전형의 일반고 학생들의 유형은 경향은 좀 다르죠. 일반고의 경우에는 교과 전형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우수하고 3합 7을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었다면,
학업부 수행에 합격하는 친구들은 일단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458을 충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업 성취도도 내신 등급, 원점수 등등 고루고루 우수하고 비교과 활동까지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선발이 되게 되죠. 지금 지원 현황과 경쟁률을 다음으로 살펴보게 되면 전체 모집 인원이 약 1,006명, 근데 지원 인원이 15,160명으로 경쟁률은 15.07대 1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면접 결시율이 33.7%예요. 면접 결시율이라고 하면 내가 1단계를 통과를 했는데 내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어림없이 못 맞췄어요. 그래서 4합8이 아니라 뭐 4합 12 이거는 맞출 수가 없어. 혹은 내가 생각보다 수능을 너무 잘 봐서 고려대학교를 이상이라고 하면 서울대든 뭐 연세대학교든 뭐 자연계는 의과대학이든 그 이상을 갈 수 있는 친구들은 면접을 보지 않겠죠. 그래서 그 면접에 응시하지 않은 아이들이 약 33.7%. 그리고 면접에 응시를 했어요. 근데 최종 수능 성적을 받아봤더니 나는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 아이들이 또 있죠. 그래서 면접 응시자 중에서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이 62.8%. 즉 토탈 계산해보니까 실질 경쟁률이 2.07대 1.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아봤던 이 최종 경쟁률에서 면접에 응시하지 않은 아이들 빼고요. 수능 최저 못 맞춘 아이들 빼고요. 다 뺐더니 실질 경쟁률은 2대1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경쟁률이 낮아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매우 높게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최저를 충족하는 것만으로도 제법 거의 합격에 가깝게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는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면접이 없어져요. 그래서 서류 100%로 일괄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도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경향이 바뀔지를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문계열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면접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학생의 그 선발, 대학이 학생의 선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즉 학생 입장에서는 보험령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문계열의 경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지원자의 경향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고려대 위에는 서울대밖에 없죠. 사실 문과는 연대나 고대나 선호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위에는 서울대밖에 없어서 학생들 입장에서도 붙으면 갑니다. 그리고 사실 정시로 연고대 이상 가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원자의 경향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경쟁률도 비슷하거나 저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발 인원이 지금 483명에서 작년에 올해 386명으로 약 97명이 줄어들었어요. 이 이유는 논술 전형이 신설되었죠. 그래서 다 논술 전형으로 인원이 빠지게 되면서 종합 전형 선발 인원이 줄어들어 버렸다. 그래서 인문계열에는 경쟁률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질 여지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상이 되고요. 자연계열은 고려대를 보험령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확연히 줄어들 거예요. 일단은 6월, 9월 모의평가, 오늘 촬영한 날짜가 6월 4일인데 지금 모의평가를 보고 계실 텐데 모의평가 성적표를 받아봤을 때 나의 100분위 합 점수가 300점 만점에 285점 이상을 받는 속칭 정시파 친구들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의과대학도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시에서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런 공대 입결은 떨어질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285점 정도면 지금 예상으로 연고대는 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지원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납치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화학과 생명 관련 학과에서 이제 좀 드러날 텐데 뭐냐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수시 6장을 쓸 때 6장을 모두 의대만 쓰지 않습니다.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과대학을 4장, 많게는 5장 정도 원서를 쓰고요. 그리고 일반 학과도 원서를 씁니다. 근데 고려대학교가 가장 작년에 보험용으로 쓰기 좋았어요. 수능 최저도 제법 높기 때문에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고려대 최저 정도를 맞출 수 있어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고대, 특히 화생 계열로 학생들이 많이 원서를 썼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납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화생 계열의 학과에서 비교과 활동이 좋고 내신 성적이 좀 경쟁력 있는 친구들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른 학과들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사실 그 영향이 좀 덜할 것 같은데 화생계열, 뭐 생명과학, 생명공학, 뭐 화학과, 화생공 이런 계열들에서는 최상위권의 좀 우수한 자원들은 좀 빠져나갈 그런 여지가 있어 보인다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입시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과 계열입니다. 문과 계열에서 좀 입결이 높았던 학과들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철학과가 2.07 등급, 그리고 경영학과가 2.3 등급, 그리고 정치외교가 지금 2.04 등급으로 2점 초반대 정도에 위치를 했고요. 좀 낮았던 학과를 보게 되면 국어국문이 3.13, 그리고 독어 동문이죠. 3.06 등급, 그리고 중어가 3.1, 서어가 3.03 등급으로 어문 계열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났는데, 사실 이것도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등급만으로 지금 판단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의 70% 컷, 즉 7등의 성적이 2.3 등급인데 이 학생이 진짜 7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종합전형은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2등일 수도 있고요. 3등일 수도 있고 8등일 수도 있고 9등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건 알 수 없고 전체 합격생들의 등급만을 가지고 줄을 세웠을 때 이 정도 위치한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70% 컷이 지금 이 정도를 보여줬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학업부 수행에서 일반고의 비율이 약 6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면 일반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자사고, 외고, 특목고에 비해서 내신 등급이 좀 높겠죠. 그러면 내가 일반고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70% 컷보다는 앞쪽에 위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려대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일반고는 한 1점 중후반대 정도의 위치를 해야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회과학 계열 기타 학과들은 약 2점 중반대 정도에서 저희가 특이한 사항 없이 입결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연계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연계열에서 높았던 학과는 지금 생명계열이 높습니다. 생명화학계열이 생명과학이 1.71, 그리고 생명공학이 1.64, 그리고 화학과 1.79, 화생공이 1.83 등급, 그리고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가 1.82 등급, 그리고 낮았던 학과가 보시게 되면 차세대 통신 2.51, 그리고 가정교육학과 2.34 등급. 차세대 통신은 지금 계약학과죠. 그래서 사실은 2.5 등급은 일반고는 아닐 거예요, 무조건. 이건 아마 자사고나 일반 특목고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열도 지금 일반고의 경우는 1점 중후반대 정도 위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학과들도 저희가 예상한 범위 내에서 다 입결이 형성되고 있어서 큰 특이 사항은 없다. 말씀드린 대로 생화계열은 화학생명계열은 올해 최상위권들을 빠져나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의대는 힘든 친구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계열적 합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적 합평은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논술 전형이 신설되면서 학업부 수행과 마찬가지로 계열적 합평 인원도 제법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61명 줄어들어서 올해는 235명 문과에서 선발하고요. 자연계열은 지금 44명이 줄어든 292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먼저 계열적 합평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은 아니에요. 이거는 특목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서 실제 지금 지원 학생들의 합격한 학생들의 출신 고교 유형도 살펴보게 되면 일반고가 전체 합격생 중에서 일반고가 약 19.5% 인문계열은, 그리고 외고 국제고가 68%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자사고가 12.4%, 과거 영재고 당연히 없겠죠. 자연계열이니까. 그리고 기타가 0.1%고요. 자연계열은 지금 전체 합격생의 일반고가 13.7%, 그리고 자사고가 19.1%, 과거 영재고가 66.7%예요. 그래서 인문계열은 외고 국제고가 절대 다수고, 그리고 자연계열은 과거 영재고가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전형은 면접이 수능 이전에 실시가 돼요. 면접이 수능 이전에 실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원한 친구들은 고려대를 꼭 가야 돼. 너무나 가고 싶은, 그리고 면접에 1단계를 합격한다면 반드시 면접에 응시할 그런 친구들이죠. 그래서 실질 경쟁률도 거의 5대1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체 선발 인원이 632명이었는데 경쟁률은 13.09대 1이었고요. 그리고 면접 결시율이 5.6%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 면접에 응시를 해서 실질 경쟁률이 4.7대 1로 1단계 5배수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면접은 수능 이전에 응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전형을 만든 이유는
특목고 학생들을 붙잡기 위해서 고려대학교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면접을 수능 이전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과 계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과 계열 중에서 입결이 높았던 학과가 경영학과가 2.23등급, 그리고 언어학과가 2.18, 그리고 정치외교학과가 2.26등급 이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한국융합학부가 3.02등급이었어요. 그리고 낮았던 학과를 보시게 되면 한국사학과가 3.87등급으로 한 3점 후반대 정도에 위치를 했는데, 전체적인 입결을 쭉 보고 학업부 수행과 좀 비교를 해본 친구들이라면 생각보다 입결이 낮지 않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학업부 수행에 더 입결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학과들도 지금 더러더러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절대 다수가 외고 국제고는 맞습니다. 근데 외고 국제고 중에서 수능 최저 학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제법 많아요.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고대 위에 있는 학교가 서울대학교밖에 없어요. 우리 연대와 고대는 선호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연세대학교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두고 있어요. 활동 우수형도 수능 최저가 있고요. 국제형도 수능 최저가 있는데, 작년에 연세대학교 국제형이라고 불리는 하스 전형이 130여 명을 선발했었는데 수시 2월이 82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다 못 맞춰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능 최저가 없는 최상위 대학이 사실 고려대학교가 유일합니다. 고려대주 계열적합형이. 그래서 아마 외고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가 어려운 절대다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도 또 입결이 높은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학업부 수행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있어서 외고 국제고 친구들 중에서도 보험형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활동 우수형으로 갈 거고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이 계열 적합형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섣불리 달려들었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고 국제고들 친구 중에서 한 3점 중반대 정도로 위치하는 친구들이 궤적 한번 적극적으로 써볼 텐데 낙관하시면 안 됩니다. 쉽지 않은 지금 전형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연계열로 넘어가 보게 되면 자연계열은 확연히 입결이 떨어집니다. 이거 누가 봐도 일반고는 거의 없다. 이거 자사 특목고, 영재고 과고를 위한 전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가장 높게 형성되는 지금 입결도 화생공이 3.03, 그리고 신소재가 3.11등급, 그리고 전자전기도 2.76등급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는 4.02등급, 그리고 차세대 통신은 3.62등급이거든요. 그리고 바이오 이공도 3.77등급으로 해서 대부분 3점 중반대 정도의 위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일반고 거의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활동 우수형과 계열적 합격을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과 전형인 학교 추천과 학업부 수형은 중복 지원이 안 되지만 종합 전형 두 개는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 따라서 두 개 다 지원해 보려는 친구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내가 어느 전형을 지원할지를 결정하실 때 가장 먼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에요. 내가 맞출 수 있다면 학업부 수행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내가 맞출 수 없다라고 하면 계적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일반고 학생들은 계열적합형으로 가는 걸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입시 결과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